안녕하십니까. 본 강좌는 강화습 소개 전체 1, 2 강좌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분류해보고 가장 대표적인 DQN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카트폴 애플리케이션을 돌려보는 실습 과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간단히 어, 그 대표적인 것만 볼게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벨만 아저씨가 1950년대에 만든 거고요. 요거의 근간이 되는 게 이제 아까 그 MP 있었죠. MP 마코프 프로세싱 MDP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마코프 아저씨는 1905년도에 이 얘기를 했어요. 마코프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한 50년 뭐 넘어서 이게 마코프 프로세스 거의 2000년 초 1900년 말까지도 계속 각광받는 지금도 특정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만 아저씨가 1950년대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방금 보신 그 미로찾기가 DP의 관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백업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건데, 다이어그램. 이렇게 각 방을 다 찾아다닌다. 이게 동서남북 가지수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현재 상태 ST에서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가고. 왜냐, 우리 다 아니까, 옆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한 칸 가서, 요건 액션이고요. 까만 다트는 액션이고, 하얀 다트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상태, 요거 까만 점은 액션. 이게 이제 백업 다이어그램 그리는 법이고요. 이 빨간 표시를 해놓은 게 요 표시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계산 방식. 이렇게 가보고 요거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해서 요거 다음 상태를 쭉 보고 지금 현재 상태를 계산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몬테카를로는 왜 그 도박하는 사이트 저런 동네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막 배팅을 해서 가본다. 끝까지. 이게 T자는 이제 터미널. 그 게임이 종료된 상황이죠. 뭐 그 치즈를 찾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막 움직였어. 한 칸 가봤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갔지 하면서 돌아오면서 그 값들을 계산해 가지고 현재 상태를 계산하는 거고요. 템포럴 디퍼런스는 한 칸만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게임 끝날 때까지 가보지 않고 한 칸만 가보고 그 값을 갖다가 업데이트를 치는 거예요. 이건 업데이트 치는 비율이고 이거는 보상의 총합, 이걸 리턴 밸류라고 부르는 거고요. 뭐 이것도 다 아까 그 벨만 거기서 나온 수식들이고요. 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실제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값에서 내가 추정한 값의 차이를 알파만큼 반영을 하게 해서 그 현재 값을 업데이트 치겠다 이런 거고요. 여기는 리턴 값이 좀 그래도 밑에까지 갔다 오니까 좀 정확해요. 근데 템포럴 디퍼런스는 한 칸밖에 안 가니까 완전 추정치예요. 이거는. 요게 진짜 값이다. 이렇게 자기를 그냥 최면을 거는 거예요. 진짜 값이다. 이렇게. 다음에서 받아오는 보상하고 감가율 곱해가지고 다음 상태의 밸류를 더한 게 이게 참값이다. 이거 하고 내가 추정하고 있는 값하고 내가 지금 프리딕션 하는 함수가 있어서 밸류 함수가 있어서 해봤더니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다. 그 얼마만큼 차이가 난 델타에다가 알파를 곱해가지고 현재 값을 업데이트 치겠다. 이게 템포럴이에요. 몬테칼로는 끝까지 게임을 다 해봐야 되니까 그때 그 종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값을 업데이트 칠 수가 없어요. 이 게임이 엄청 길면 이게 리즈너블한 메소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템포럴 디퍼런스는 한 칸씩만 가보니까 실세계에서 주로 채택하는 게 이 방법이에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실생에서 만나는 거는 상태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아까 헬기 같은 거 보면 이게 그 상태가 속한 공간 자체가 아래 무한대입니다. 이 컨티뉴어스한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청 많은 상태가. 근데 그 게임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할 수가 없어요. 적용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이론에 이런 아까 보신 벨만 익스펙테이션 그 이퀘이션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생김새가. 거기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를 알아야 되고 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 TD 방식을 많이 씁니다. 오, 10 몇 분 남았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요소 알고리즘들이에요. 걔들이. 그래서 얘를 분류를 해보면 아까 DP,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풀 백업을 한다. 전체를 다 본다. 이거는 이상적인 거 이런 거 없지만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얘는 풀 백업이면서 그 다음에 딥, 딥 백업을 한다. 부트스트래핑을 그 아이고 부트스트래핑은 다음 단계를 가지고 추정해서 그 다음 단계를 예측을 한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몬테카를로는 쭉 가서 딥 백업을 하고 TD는 스왈로우 백업을 한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예, 스왈로우 얇게 하죠. 얇게 한 칸만 가보고 TD도 한 칸만 가보고 합니다. 그 샘플링을 하느냐? 얘는 샘플링 안 하죠. 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샘플링을 합니다. 얘는 줄기 전체를 샘플링을 하고요. 얘는 한 칸만 샘플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얘가 가장 정보가 들어오는 양은 작고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TD도 사실은 TD Temporal Difference 알고리즘도 요 안에 이제 숫자를 넣어가지고 TD1 하면 한 칸만 가는 거고 TD2는 두 칸씩 가보는 거예요. 뭐 두 칸 정도야. 그러면서 가보는 거예요. 이게 TDN 막 이렇게 나갑니다. TD 끝까지 가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몬테카를로하고 똑같아집니다. TDN.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가본 거를 다 평균 내보자. 그거를 이제 TD 뭐 TD 람다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게 그 요소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 변종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까지 살펴보게 되겠고, 그래서 딥큐러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그 프리딕션 하는, 값, 밸류를 프리딕션 하는 게 있었죠. 밸류를 어떻게 추정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Q라는 함수, Q 함수로 생각을 한 거예요. Q 함수. 이게 Q 함수예요. 그래서 상태 S1에서 A1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값은 여기 참조해서 구하면 된다. 이렇게 테이블 같이 만드는 거예요. Q, S1, A1을 하면은 무슨 값이 뭐 50원, 이건 100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Q 밸류 펑션이 되겠고,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 펑션이 정말로 있는 거예요.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태가 무한하고, 액션도 막 그 아날로그 막 컨티뉴어스 하고 이래 버리면 이런 테이블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침 여기 딥러닝이 나왔네? 기술이. 아까 그 전 시간에서 보셨지만 이거 DL 모델이잖아요, 이게. 딥러닝 모델. 이거를 함수로 대체한 거예요. 함수를 근사했다. 이렇게 말하죠. approximation 해가지고 얘를 잘 훈련시키면 이런 함수 비슷한 녀석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deep이라고 붙여버렸습니다. 옛날에는 q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진짜 수학적으로 디터미니스틱한 펑션 대신에 이걸 approximation 해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쓴다. 딥러닝 모델을 쓴다 해서 딥큐러닝 이런 말을 쓰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정을 해서 한 게 이게 막 발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DQN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딥 큐러닝인데 네트워크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주로 한 게 뭐 Q 네트워크도 쓰고 이 Q 함수 밸류 구하는 거 그다음에 타겟 우리가 최종 구할 타겟 네트워크도 두 개로 하고 뭐 CNN도 쓰고
그다음에 리플레이 메모리라는 걸 썼어요. 특징이. 그러니까 게임을 해보는 거야. 현재 내 지식 가지고 현재 지식 가지고 게임을 막 플레이를 해봐. 그 플레이한 그 기록을 여기다 남겨요. 남겼다가 여기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학습시키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앞뒤 간에 뭐 디펜던시나 이걸 하려면 IID 샘플 데이터들이 그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 해야 된다. 그리 디스트리뷰티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리플레이에다 놓으면 이게 종속성이 생기니까 뭐 이런 거 샘플링해서 IID로 만들고 학습을 시키고 뭐 이런 테크닉들을 추가했어요. 이게 아까 그래가지고 이게 아타리 만든 거예요. 아타리 깨는 게임을 딥마인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썼고 현재까지 나온 강화학습의 모든 알고리즘들이 다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QN 알고리즘 그 논문에 실렸던 거 한번 직접 퍼봤는데 뭘 복잡하게 이렇게 막 응? 뭐 이렇게 썼어요. experience 플레이 리플레이 메모리 다시 플레이 해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를 구하는 게 이걸로 구한 거예요. 그냥 직접 사람이 뭐 해본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내 모델을 학습시킬 거야. 뭐 이런 거죠, 전략이. 그럼 어떻게 하냐? 뭐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제가 이거 요약해 썼습니다. 초기화하고 액션 밸류 펑션 Q도 초기화하고 에피소드 에피소드라는 거 한번 게임 해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1부터 M회까지 반복을 하는데 루프 도는데 여기 에피소드 1에서 M까지 루프를 쭉 도는데 각 에피소드에 대해서 시퀀스 초기화한다. 플레이한 시퀀스가 있잖아요. 좌로 깔짝, 우로 깔짝, 뭐 동서남북 어떻게 갔다, 뭐 이런 거 시퀀스들. 그리고 그 전처리를 해요. 전처리. 아타리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 타겟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 프로세싱을 좀 해야 돼요. 그냥 아타리 게임 그대로 화면을 가져오면 정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처리를 합니다. 그 영상 퀄리티도 좀 다운시키고 특징만 뽑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전처리들을 했어요. 그거를 파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보면서 와네스티까지 타임스텝마다 입실론 그리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디하게 내가 가진 지식으로 막 하지만 입실론 정도 0.05% 정도는 딴짓을 한다.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본다. 예. 그래가지고 리워드 이런 걸 계산을 한다. 그다음에 그 다음 상태에서 또 구해서 메모리 저장하고 미니 배치 샘플링 해가지고 로스 최소화되도록 훈련을 시켜 나간다. 이게 다예요. 알고리즘은. 이걸 기반으로 이제 강학습 알고리즘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 버전이고 지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분류를 해보면 크게는 모델 프리, 모델 베이스드 이게 아까 그 고 같은 거 있잖아요. 알파고 바둑이라는 규칙 있잖아요. 규칙이 있지만 뭐 이 규칙을 다 적용 if then else로 구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걸 역시 딥러닝으로 구현을 한 거고요. 어쨌거나 그런 모델이 있는 놈하고 아예 모델이 없는 놈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애들은 다 모델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나온 게 여기 DQN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할아버지 격이고 얘는 밸류 펑션을 어떻게 할까?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축으로 두고 만든 게 이제 QR, DQN, FQF, 뭐 NQN인가 뭐 NFQ였나? 뭐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도.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뭐 굳이 밸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류가 그렇게 많이 뭐 필요한가? 밸류는 한 세 번만 계산하면 되는데, 직접 팔러시를 구해보지? 그래서 팔러시를 그 경사도를, 어, 추적을 해내가지고 이렇게 학습시키는 팔러시 그레디언트 방법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리인포스는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의 리인포스가 아니고 독자적인 대문자를 썼잖아요. 알고리즘 이름이 되겠고요. 얘가 팔러시 PG 계열의 알고리즘 중에 대표 주자고요. 그 뒤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더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것만 쓰냐? 아니면 이것만 쓰냐? 둘 같이 쓰자. 그래서
액터 크리틱이 있고요. 액터는 팔러시에 대한 거니까 이쪽에서 그 정책 네트워크 아까 카이스트에서 그 말씀을 했지만 정책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는 것 그게 되겠고 그다음에 크리틱은 밸류를 계산하면서 현재 정책이나 상태 계산이 올바른가 그걸 비평하는 겁니다. 네, 액터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액터는 또 크리틱 아까 겐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거의 수학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액터 크리틱 A3C니까 어싱크로 액터 크리틱을 구현한 건데 이런 게 있고 TRPO라는 것도 유명하고요. PPO는 TRPO를 더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TRPO는 액터 크리틱 기본에서 이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폭이 큽니다. 베리에이션이 커서 얘를 이제 KR 다이버전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갖다가 변동폭을 줄인 거예요. 줄이는 방식을 더 간단하게 한 게 PPO. 얘네 둘인 사천지간이에요. 알고리즘이. 그 DDPG도 있고 TD3 뭐 이런 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델 베이스드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트폴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이 실습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저기 우분투 저 개발 PC로 넘어가서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카트폴 그 프로그램인데 이게 오픈 그 딥마인 테크놀로지 걔들이 해가지고 이제 오픈 AI 짐이라는 게 만들었어요. 예. TQN 알고리즘 기반으로 카트폴 예, 카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폴 막대기 세우는 거 이거예요. 이거 코드를 작성하는 건데 이거 해보시려면 이제 엄청 쉽습니다. 이 챗GPT나 구글 가가지고 이런 거 매직 코드 검색하면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갖다가 긁어다가 분석하고 실행하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긁어서 뭐 이거 제가 짜겠습니까 이거? 그 코드 구성은 이 파이썬이고요. 자, 짐 임포트하고 없으면 pip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인스톨 짐 이렇게 하시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실행시키면 되죠. numpy, tensorflow, keras, sequential, dense, adam optimizer 뭐 이런 거 정도. environment 이렇게 하면은 짐 아까 이거 임포트 했잖아요. 짐에 그 라이브러리 가가지고 이 make 메소드를 부르고 뭘 만들까? 카트폴 버전 1 만들어줘 이런 뜻이죠. 그러면 환경 구성이 자동으로 다 됩니다. 이게 카트폴 이 그림 나오고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바이러먼트가 있었잖아요. 인바이러먼트 구성을 자동으로 얘가 해주는 거고요. 우리는 뭐만 짜면 된다? 에이전트만 짜면 된다. 인바이러먼트 신경 쓸 게 없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만약에 현업에 아이템이 많잖아요. 이제 선배 형님들도 나가시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선배 형님들 이제 왕창 나가실 텐데 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후배들한테 주고 싶어도 후배들 바쁘거든. 사람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런 거를 강화학습을 적용해가지고 어디다가, 모셔놓으면 얘가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에이전트. 그래서 남은 후배분들한테 선배님들 목소리를 계속 들려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생각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있고. 하여튼, 카트폴,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바이러먼트도 우리가 다 구성해야 됩니다. 이거 골치 아프죠, 인바이러먼트 만드는 거. 근데 요거는 뭐 테스트용이니까 오픈 AI 아저씨들이 그 고맙게도 짐을 만들어 줬다. 그래서 에이전트만 짜면 돼요. 에이전트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레이닝 시키는 거, 에피소드 보여주는 거, 리플레이 뭘까요, 이거? 다시 해는 거. 리멤버는 아까 리플레이 메모리 만드는 거. 플레이 해보고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서 어떤 게임을 했어. 그 에피소드들에 대한 익스피리언스를 다 누적을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플레이는 뭐 이렇게 다시 그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플레이를 해보고 여기서 나오는 걸 이쪽으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액션 뭐 어떻게 구할지, 어떤 상태를 주면 어떤 액션을 할 건지 이런 게 되고 이 모델은 이제 그 딥러닝 모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주로 이렇게 댄스 레이어 한 3개 주고 마지막에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 줘가지고 상태를 그대로 그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게 딥러닝 모델을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뭐 실행하는 거 이 정도 되겠네요. 에이전트 실행하는 거는 대충 이렇고요. 예, 사실 이게 다고요. 이 뒤에는 사실 추가로 막 제가 참고로 적었네요. 이 앞에서 원래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누가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해놓은 거를 보시는 동안에 제가 터미널 쪽으로 가서 이게 에포크 200일 때 뭐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제가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가 작긴 한데요.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설명을 위해서 500회차가 하나가 돌고 있고 밑에 여기 테스트 03을 한번 이, 보여드릴게요. 글씨만 뭐 글씨 작지만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그 컨텐츠 중심으로 보시면 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정리해서 파워포인트 넣는 거고요. 그거 하고 에이전트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모델 빌드하는 모습이 여기 있죠. 어, 모델 빌드 여기. 그래서 그 댄스 3개 넣고요. 마지막에는 앞에 두 개는 이제 액티베이션 렐루라고 쓰고요. 리니어 쓰고. 요거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는 그 앞에 강의 들으신 걸 기반으로 그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우리 팀에서는 채대리라고 그러는데 채대리가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긁어서 넣으시고 물어보시면 돼요. 이 컴파일 하면 이제 모델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리멤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모리에다가 그 플레이한 걸 기억시키는 거고 액션 구하는 거, 리플레이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에피소드 돌린 거 화면에 뿌려주는 거, 요거는 요거 시연 목적으로 쓴 거고요. 학습시키는 거, 학습을 쭉 시킵니다. 할 때까지 하는 거, 그 다음에 학습 중간중간에 지금 시연 목적으로 이렇게 한 번 학습하고, 한 번 트레인 한 번 하고, 디스플레이 한 번 하고 이렇게 짰어요. 되게 짧죠? 뭐 실행한 거 이거 두 줄밖에 없어요. 그죠? 위에 데피니션 한 거 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이거 모델이나 잘 만들고 이런 거 이니셜 밸류 잘 줘야 되나? 이게 엡실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기 입실론 값이 1.0으로 주는데 얘를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학습이 쌓이는 지식이 많을수록 엡실론을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게 0.01까지. 줄이는 디케이 하는 비율을 0.995 조금씩 줄여 나간다. 이런 거죠. 학습률은 0.001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서 있던 10번 따다다다 도는 게 10번밖에 못 써 있었어요. 에피소드 1에는. 트레이닝 하는데 13칸 정도 살아 있었고 실제로 실행했더니 9칸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죠. 4회차, 에피소드 4회차에 18 정도 써 있어요. 리플레이를 했더니 18 정도 써 있었다. 실제로 했더니 이 그림에 나오는 스탠딩 타임은 9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에피소드 17 같네요. 17 가면 막 이게 초가 아니라 그러니까 몇 스텝을 했나예요. 10스텝, 8스텝 막 8스텝. 요 그림을 보시면 시작하면
띡, 이거 뭐 죽은 거예요. 게임이 벌써 자빠져서 죽은 거예요. 이게, 그거는 나타나지는 않는데, 움직이다 딱 쓰잖아요. 그리고 이게 죽은 겁니다, 이미. 처음에는 불과 뭐 0.5초도 못 써 있는 거예요. 이 넘어지는 것까지 하면 좋은데, 이게 각도가 얼마 이상 넘어가면 넘어진 걸로 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거를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500회까지 해놓고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기다려서 500회 했어요. 500회 한 그림은 이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으네요. 그래도 한 100 몇 번. 잘 서 있죠, 그래도? 간당간당? 상당히 서 있습니다, 지금. 오, 오래 가네요. 예, 이로써 2회에 걸친 강화학습 개념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